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왜 다른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인지, 테슬라가 자율주행 생태계에 어떤 진입장벽을 쌓아왔는지 정리하며 전기차 시장이 아닌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일론이 공유한 게시글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FSD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인슐린 펌프의 오류로 인해서 심각한 탈수와 함께 혈당 수치 스파이크를 겪은 이분은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에 도착하여서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델 Y의 FSD 덕분에 아주 빠르게 13마일 떨어져 있는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구급차를 부른다 하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FSD 덕분에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FSD는 수동 운전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한 난폭 운전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벌써 긴급 의료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HD 맵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는지 공사 현장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막아도 말을 듣지 않고 공사 현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웨이모를 볼 수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업데이트와 또 배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12.3.4 업데이트 같은 경우 벌써 모델 3까지 배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확인되었던 게 직원 배포와 모델 S, X 배포였는데 이제 3까지 배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캐나다에서 역시 FSD 버전 12가 아주 빠르게 배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업데이트 속도, 배포 속도 모두 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3.4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도키님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테슬라 엔지니어 분을 통해서 얻은 소스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FSD를 사용할 때 힐이 긁히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고 실제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몇몇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행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FSD가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을 할 때 이상하게 발전을 못하던 게 이 와이퍼 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자동 와이퍼 성능마저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주 주요한 기능이 업데이트되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 서먼입니다. 이제 주차까지 잘하고 또 부를 수까지 있게 된다면 사실상 자율주행 시대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 서먼 같은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이 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내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자동 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 안에서 진행을 하지만 차에 내려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차를 타지 않아도 차가 나에게 오고 또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로보택시의 세상을 조금이나마 먼저 맛볼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또 엔지니어 분의 말에 따르면은 며칠째 헬스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헬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운동 못한 거 내일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늘 하는 운동은 평생 오늘 단 한 번에 오는 기회인 건데 그걸 미루면서 FSD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열정을 다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새로운 노트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5분 동안 얻는 자율주행 거리는 현재는 취소된 애플의 자율주행 차량이 1년간 주행한 거리보다 많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 이를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구한다
라는 면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트레이닝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며, 이 트레이닝은 단순히 데이터만 있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닝 자체에 엄청난 인프라 시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테슬라의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을 2024년 4분기까지 A200 GPU 30만 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좀 상당히 낮게 평가한 수치입니다. A200 GPU 같은 경우 최신 GPU인 H100 GPU와 비교할 경우에 트레이닝과 관련해서는 9배 정도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GPU로 추론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차량 안에는 테슬라가 직접 디자인한 추론 컴퓨팅 칩이 다 따로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테슬라가 직접 개발한 도조 역시 모두 트레이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H100으로 바꾸게 된다면 33,000대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일론이 이와 관련한 추가 코멘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밝히며 H100 GPU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테슬라 역시 현재 2등인 상태이며, 즉 H100 GPU 기준 3만 대 이상의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X와 XAI를 합친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 역시 3만 대 이상이라고 밝혀서 테슬라 측에서는 최소한 H100 GPU 6만 대 이상을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컴퓨팅 트레이닝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만약 이 트레이닝 컴퓨팅이 병목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GPU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GPU라는 자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메타는 다른 기업들보다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H100 GPU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35만 대이죠. 벌써 AGI를 만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자원만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스페이스X가 아닌 미국, 중국 혹은 다른 강대국에서 재착륙 가능한 로켓을 예전에 만들었을 것이며,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더 발사가 될 스타쉽은 옛날 옛적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현재 GPU가 중요한 이유는 병목인 상황이기 때문이지 GPU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모건 스탠리의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한데, 8월 8일 진행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 그러니까 공개 행사이죠. 이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로보택시의 성공 가능성을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게 장기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과거 일론이 남긴 게시글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레벨 5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사실상 완벽한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데이터 수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는가, 결국 이 차량에서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느냐, 즉 데이터 수집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느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 차량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행 데이터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동화를 시켜서 빠르게 반복을 하며 학습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맞는 질문이다라고 일론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정보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컴퓨팅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올해까지 투자하게 되는 누적 투자 금액이 10 빌리언 달러라고 밝힙니다. 이게 100억 달러이죠. 이걸 하나로 바꾸게 되면 13.6조 원이 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풀어서 말을 하자면, 새롭게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인프라, GPU를 사는 데만 13.6조 원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성취한 수치이고, 이것 자체가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높아 보이는 진입 장벽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인
데이터 수집입니다. 테슬라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는 빌리언 단위였는데 이제 트릴리언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여기서는 하나로 14조 원, 13.6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300조 원이 넘어가는 차량들이 실제 도로 위를 주행하며 테슬라가 만든 AI 추론 칩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죠. 앞서 살펴봤듯이 테슬라의 오븐은 애플의 1년가도 같았기 때문에 애플이 자율주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단순하게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선별하여서 의미 있는 구조 안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이 절대 다수이고 어떻게든 만에 하나 이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13.6조 원이라는 GPU 투자 혹은 도조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AGI 시대가 벌써 도래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워낙 변수가 많은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얻을 수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한 수 한 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많이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아크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성장세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요즘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전체가 2배가 넘게 커 나가고 2022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가 성장하였는데 2023년은 고작 28%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성장세가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시장 전체가 28%가 컸다라는 것 자체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엄청난 건데 더욱더 큰 그림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아크가 정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동시간에 내연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쪼그라들다가 2021년 1% 성장하고 2022년 마이너스 4%로 또 쪼그라들다가 2023년 9% 조금 성장합니다.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의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매 비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내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각각 얼마만큼의 차량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 이후부터는 추정치이기는 한데 아주 명백한 트렌드는 보이고 있습니다. 내연차는 쪼그라들고 있고 그 쪼그라드는 내연차 시장을 전기차와 다른 하이브리드가 대신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기존의 시장을 뒤집어 엎을 때 항상 보여주는 S커브입니다. 이 S커브가 자동차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역시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2013년도 사실상 전 세계 기준 시장 점유율이 0%에 가깝던 전기차 2023년 12%, 13%로 올라가며 완벽한 S커브의 초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이 S커브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있지만 아주 재미나게도 그 안에서도 아주 많은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지 또 X커브가 언제 목격되었는지를 2022년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토니 세바님의 X커브 영상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영상이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진행했던 이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토니 세바님의 X커브를 여러 번 언급하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혹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S커브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미해 보이고 크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몇 년만 지나도 기존 산업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S커브이며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 및 전기차 시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커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산업을 뒤집어 놓는 파괴적 혁신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50년 전에도 기존 산업을 뒤엎어 버리는 혁신은 S커브로 성장을 하였고, 기존 산업은 이와 정반대의 S커브로 추락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 S커브 전체가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15년, S커브의 가속도를 타는 구간은 10년이면 이루어졌습니다. 혁신적 기술의 시장 점유율은 S커브로 성장하며, 이에 대응하는 기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뒤집어진 S커브로 쇠퇴하기에 이 둘을 겹쳐서 보게 되면 X커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X커브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반복되었으며, X커브가 생겨나는 빈도와 산업이 뒤집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X커브를 목격하는 빈도가 더 잦아짐에도 불구하고 X커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극소수입니다. 미래의 X커브를 먼저 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2004년 전기차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보고 테슬라 및 다양한 기업의 혁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 일론 머스크이며, 2014년 전기차 시장 및 에너지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토니 세바님입니다. 토니 세바님은 X커브의 패턴과 성격을 잘 정립하시고 2010년대 중반, 2020년대 초반의 전기차 배터리 가격 및 다양한 예측을 거의 정확하게 하신 분이지만, 당시 토니 세바님의 분석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정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의 S커브 성장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전기차의 S커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토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2014년 혹은 2004년의 아주 먼 미래인 2020년 혹은 2030년의 미래를 먼저 본 사람들이 대중성을 얻기는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찍이 파괴적 혁신의 성격을 분석하고 다양한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신 토니 세바님의 분석 중 지금 일론과 테슬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X커브를 동반하는 혁신이 일어날 때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는 기존 제품 혹은 서비스보다 단순히 더 개선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확장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X커브의 성격은 과거 혁신의 주인공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최초의 대량 생산 차량으로 이동용 마일 시장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헨리 포드는 스스로 차량을 더 빠른 말로 표현을 하였지만, 현실은 이동용 마일 시장을 잡아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며 수십 배 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과거 말로는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가능성이 차량 덕분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나비는 날개에 달린 애벌레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차로 운송수단을 바꾼 것이 아니라 차량, 석유, 전기는 20세기를 건설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데 기여하며 이 도시는 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 역학도 석유를 포함한 도시 변혁을 가져온 요인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게 일론이 끊임없이 미디어의 공격을 당하는 이유와 다양한 가십거리가 되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과거의 정치 권력과 일론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X커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일론은 여러 개의 X커브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일론이 만든 전체 X커브로 봤을 때는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미국 정치에 크게 얽혀있는 기존 차량 제조업을 바꿔버린 게 전기차이며, 국가 핵심 기술로만 취급되던 로켓 발사를 그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비용에 가능하게 한 것이 스페이스 X이며,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렇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AI의 최전선에 있는 것 역시 테슬라이며, 제조업보다 더 크게 정치에 얽혀있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기술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꿔나가며 그 산업 자체를 뒤엎고 있는 사람이 일론인데, 어떻게 기존 산업과 관계를 정립한 기존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일론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X커브가 진행되며 생기는 변혁의 결과물로 일론이 겪고 있는 갈등을 이해한다면 지금 나오는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다른 이유로도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갈등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일론의 X커브들,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포함한 AI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장기적으로 노이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2년 전 영상 역시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가져오는 변혁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큰 변혁이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장기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하시며 투자 역시 장기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면 다양한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이런 변혁이 가져오는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